네, 이번 시간에 쏠쏠한 ETF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솔 ETF의 남아란 매니저입니다. 제가 솔 ETF 보면서 느꼈던 게 요새 좀 쏠쏠한 게 많아요. 2025년도 지금 제가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어떤 ETF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저희 화장품 관련된 ETF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화장품이 사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한번 제가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화장품 하면은 요새 펄펄 날고 있어요. 특히 해외에서 잘 나간다 해서 2024년에도 굉장히 핫했던 업종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에는 좀 업황이 어떤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최근에 수출이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25년에도 계속해서 수출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번에 한국무역협회에서 25년 1분기 수출산업 경기 전망조사 발표를 한 거를 보면은 생활용품 수출 여건 중에서 수출 상담이랑 계약이 크게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화장품 분야에서 수출 상담이랑 계약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좀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수출 문의가 그럼 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2024년에 K뷰티에 어떤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짚어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뷰티 본고장인 프랑스를 제치고 수입국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아마존 채널 있잖아요. 네. 아마존닷컴에서 한국 제품들 다수가 탑 100에 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던스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 아마존 뷰티 전체에서 매출 1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수입국 점유율 1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등이 그 자체로도 대단한 성과이긴 하지만 저는 훨씬 더 좀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1등이 의미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글로벌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헐리우드나 그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어떠한 하나의 제품이 유행을 하기를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유럽 이런 다른 글로벌 지역들로도 이제 도미노처럼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확장성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지역별 화장품 수출 증가율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그래서 24년에 대미국 수출 외에도 이제 중동이나 이제 다른 지역들로도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아마존 탑 100에 진입한 브랜드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아마존이라는 미국 최대 이커머스 채널에서의 성공, 이거는 또 오프라인 채널로의 확장 가능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조금 해보면 오프라인 매장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먼저 성공이 좀 확인이 된 그런 제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후행적으로 입점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K뷰티는 아직 초입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먼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오프라인으로는 아직 진출을 많이 하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아마존 쪽에서 성공이 좀 확인이 되면서 오프라인 쪽에서도 문의가 좀 쇄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오프라인 쪽으로 확장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상징적인 마켓,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이 이커머스 쪽에서의 상징적인 마켓, 이런 쪽에서의 성공이 좀 확인이 되면서 수출 상담이랑 계약이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중에 수출 비중이 좀 높았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전에 과거에는 중국이 있었고 최근에 이렇게 미국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K뷰티가 인기가 많이 끌게 된 계기가 뭡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들 잘 아시는 일단은 K 콘텐츠의 인기 확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이긴 한데,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온라인 채널 선호 현상하고, 그리고 가성비 화장품 선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명품 저렴이 버전 뭐 어떤 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유튜브 콘텐츠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도 가성비 화장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현상이네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먼저
한국하고 미국 화장품 온라인 침투율 한번 보시면은 예. 미국이 코로나 이전까지 온라인 침투율이 한 10%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온라인 침투율이 코로나 이전에 이미 40%에 육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이미 온라인 유통이라든지 마케팅 그리고 고객 리뷰 같은 그런 것들 관리하는 거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미국 시장에서 온라인 침투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한 30%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온라인 채널에 특화가 되어 있었던 한국 브랜드들이 빛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가성비 화장품 선호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혹시 그 듀프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어로 duplication 그래서 네 카피 제품이라는 영어 단어의 줄임말인데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이제 이런 명품과 유사한 기능이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트렌드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현상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한국의 이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품질이 뛰어난 그런 인디뷰티 브랜드들의 인기가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글에다가 예. 딱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검색을 해보면 그 상위권에 랭크되는 브랜드들이 대부분 인디뷰티 브랜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예전에 중국 사이클 때랑은 좀 다른 게 그때는 설화수, 후 이런 제품들 다 프리미엄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프리미엄 제품들이 유행을 했었지만 지금은 애초에 이제 관심을 받게 된 게 그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 이다 보니까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K뷰티의 성공 요인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K뷰티 밸류체인인데 K뷰티가 해외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독보적인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ODM을 한번 예시로 먼저 들어보면은 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ODM이 코스맥스랑 한국 콜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서 봐도 코스맥스가 전 세계 1위 ODM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ODM 개념이 없어요? ODM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나 그런 데 대비해서는 비싸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ODM들이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여서 발전을 많이 하게 된 계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ODM이 발전할 수 있었던 환경이 되었고 그래서 인디뷰티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생산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의 뛰어난 ODM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티어,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밸류체인이 있었기 때문에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성공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K뷰티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미국 수출 모멘텀으로 가장 좋을까요? 이게 아마존 탑10에 드는 브랜드들이 좀 매력 있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한번 아마존 랭킹 상위 브랜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아누아나 코스알엑스, 티르티르, 조선미녀 이런 대부분 인디 브랜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화장품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면은 못 들어보셨을 세 개는 알아요. 세 개 압니다, 세 개. 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인디 브랜드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랭크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디 브랜드들의 수출 모멘텀이나 이익 개선 속도가 대형 브랜드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빠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 브랜드들이 인기가 좀 더 많은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제 한국 화장품이 관심을 받게 된 계기 자체가 이제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이었기 때문이 있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사실 오프라인 매장 없이 처음에 온라인에서 다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태생부터 온라인에 특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 먼저 온라인에 진출할 때 그때 강점을 많이 보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대형 브랜드가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주력 시장을 미국이나 글로벌 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유통망이나 이런 것들 다 조정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 속도가 조금 인디 브랜드 대비해서는 좀 더딜 수 있고
그래서 그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사실 K뷰티 자체는 어쨌든 성장하는 방향으로 하나의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인디뷰티 브랜드들 보면은 비상장사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인디뷰티 브랜드 투자할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뭐 다 커진 다음에 들어가면 먹을 게 없을 거고 너무 일찍 들어가고 싶은데 비상장사고. 네, 그렇죠. 그 비상장사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하나의 기업이나 브랜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 브랜드 그리고 ODM 유통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K뷰티 밸류 체인을 하나의 전략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 어쨌든 인디 브랜드들이 생산 시설하고 유통망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인디 브랜드들이 성장을 할 때는 ODM이나 유통사 같은 그런 밸류 체인의 다른 플레이어들도 함께 가파르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ODM이랑 유통사 실적 개선폭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예. 이제 굉장히 가파른 실적 개선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DM사 영업이익률 추이 한번 예.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이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ODM사들의 협상력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업계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은 ODM사들이 이제 영업이익률을 상승시키는 게 엄청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포인트 올리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예.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추이를 그리고 있는 거는 ODM사들의 중요도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장품 기업들이 요새 근데 또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이 트럼프 관세 우려를 화장품 주식은 비껴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관세 우려도 있고 조정을 받은 거는 수출에 대해서 이제 이 수출이 계속해서 좋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관세 우려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산업은 관세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미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 보통 유통 벤더를 통해서 수출을 해요. 네. 그런데 그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이 유통 벤더한테 납품을 할 때 도매가를 기준으로 여기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도매가라는 거는 최종 소비자 가격의 한 50% 정도 되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도매가에 한 10% 정도 관세가 붙어도 그게 최종 소비자가에서는 한 5%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하면은 최종 소비자들한테 뭐 다가오는 부담이나 그런 거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출 피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오프라인 채널로의 확장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타 글로벌 지역들로도 계속해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화장품 산업 조정과 관련해서 저는 추가적으로 또 외국인 수급에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 화장품 업종 수급 추이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전국 불안 이슈도 있었고 환율도 좀 급등했었고 그런데 외국인들은 화장품 업종에서 계속해서 순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K뷰티가 좀 독보적인 투자처인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K뷰티 사이클 자체가 글로벌 수출 모멘텀이 견인을 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좀 피부로 좀 더 와닿는 것이 아닌가. 사실 내수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내수 성장성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폭발적인 성장세가 바로 느껴지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솔 화장품 탑3 플러스 ETF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 솔 화장품 탑3 플러스 ETF는 K뷰티의 새로운 사이클, 즉 인디뷰티 전성기에 가장 최적화된 ETF라는 상품으로 기획이 됐고요. 인디뷰티가 고성장하는 시기에는 브랜드와 함께 ODM 그리고 유통사들의 중요도도 함께 가파르게 커지다 보니까 저희는 브랜드, 유통, ODM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핵심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 분야에서 새로운 지수를 기획하게 된 취지를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화장품 산업이
과거에 이제 대형 브랜드들이 유통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랬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유통사와 ODM 그리고 브랜드들이 같이 이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구조로 좀 재편이 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화장품 산업이나 이제 기존 지수에서는 대형 브랜드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이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지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방법론을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탑3 종목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탑3 종목은 브랜드, ODM, 유통 이 세 가지 카테고리와 가장 관련도가 높은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1위를 탑3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브랜드 한 종목, ODM 한 종목, 유통 한 종목 이렇게 탑3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도가 높았던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7종목을 추가로 편입을 시켜서 총 10종목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총 10종목이 선정이 되면은 탑3에는 비중을 20%씩 부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7종목에는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비중을 산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구성 종목도 한번 보시면 탑3 종목은 세계 1위 ODM인 코스맥스 그리고 국내 대표 수출 전문 유통사인 실리콘2 그리고 코스RX 보유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홈뷰티 기기로 유명한 이제 APR이나 미들샷으로 유명한 VT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분야에서는 이제 좀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한국콜마 이렇게도 높은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 구성 내용을 보니까 와 정말 다 화장품이네요. 사실 K뷰티는 이전하고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체질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시장부터 달라졌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중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었다면 지금은 미국하고 기타 글로벌 지역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그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 시장 규모 측면에서 봐도 중국 시장은 글로벌 2위 시장이에요. 이제 미국 다음으로 큰 뷰티 시장인데 물론 그 자체로도 크긴 하지만 미국 시장은 훨씬 더 큰 1위 시장이고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글로벌 확장성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 규모 측면에서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 진입 난이도로 봤을 때도 중국은 이제 저희랑 뭐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국가이지만 미국은 문화적 이질성을 띠고 있는 국가인데도 그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이익 체력이 많이 좋아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 성장 동력 측면에서도 예전에 중국에서 저희 화장품이 잘 팔렸던 거는 사실 한류의 영향이 독보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한류 때문에 이제 중국 따이공이나 이런 상인들이 정말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K 콘텐츠에 의존을 한다기보다는 제품 경쟁력이나 마케팅 경쟁력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화장품이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잘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잘 성장해온 만큼 ETF가 또 나오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솔 화장품 탑3 플러스 ETF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